그 형식 승인 제도를 도입한 지 이제 11년째잖아요. 2014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이 제도가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뭐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사전공도 기술검토가 모든 프로젝트의 형식 승인, 제작자 승인, 그다음에 완성검사 일괄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 승인하고 제작자 승인, 완성검사에 대한 사전 기술 검토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형식 승인, 제작자 승인, 완성검사 시행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일정 변경 사항, 검사 및 시험, 면제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적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철도 차량 그 발주 기간에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 승인 소요 기간이 어디 그 발주 기간은 실질적으로 예비 주행을 해서 그 납기를 처리하고 있고요. 어디는 그 본선 시운전하고 국토부 완성차 확인서까지 받아야만 납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본선 시운전이라 하면 그 발주사의 운영사의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운전을 못하는 기간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무슨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도 납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너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 납기를 정할 때 예비주행 아니면 본선 시운전, 그다음 국토부의 그 서티 발행까지 했을 때 기간을 고려해서 납기가 정해져야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KTX 2인 베이스로 해서 260km급 동력 분산식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114량도 진행을 하고 84량도 진행을 하고 74량도 진행을 했는데 전부 다 형식 승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형식 승인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변경 승인으로 진행해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관계기관의 어떤 형식 승인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형식 승인을 진행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형식 승인을 진행하느냐 또는 형식 변경 승인을 진행하느냐 또는 완전히 동일하고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만 진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어떤 철도안전법에 대한 시행 규칙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형식 승인으로 어떤 고차가 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존에 저희가 형식 승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2개 프로젝트 정도를 이렇게 쭉 계산해서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한 28,000 매나우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요. 14년도 이후에 형식 승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약 33개 정도 프로젝트에 저희가 설계에 투입된 매나우를 이렇게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69,000 매나우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형식 변경 승인이라든지 형식 변경 신고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수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술 기준이 저희들의 그 업무에서 가장 큰 그 업무의 포션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개정이나 또는 기술 기준을 좀 이렇게 어드밴스 시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너무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업무를 하든 개발된 부품을 적용을 하든 좀 더 그 명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어느 프로젝트부터는 적용 가능하겠다 또는 안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차량 제작사에서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영사가 A 모델의 차량을 발주하고 이후에 A-1 모델을 차량을 발주를 하면 A-1은 A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전체 변경되지 않는 부분 전체를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경된 부위와
변경에 연관된 부위에 한해서 저희 기술적으로 누구나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한해서만 형식 변경 승인 업무가 진행되고 필요하면 이 차량 제작사가 선언을 통해서 동등성을 입증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선언에 따른 책임은 차량 제작사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편평성 이제 신장 고정 편성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을 경우에 보통 1년에서 길게는 19개월 뭐 이 정도 기간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형식 승인을 처음에 신청할 때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비용이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뭐 출장을 댕기든지 다른 기관에서 성적서를 발행한다든지 뭐 대략 한 50억에서 뭐 이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좀 법 테두리 내에서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화차 같은 경우는 1량 단위로 생산을 해요. 보통 우리 실도기술연 박사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몇 량 단위로 형식 승인을 받을 거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 100량을 생산하면 이제 20량 단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쭉 진행하다가 한 1, 2량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또 편성을 거기 20량에 맞춰갖고 편성을 해갖고 뭐 시운전도 하고 이렇게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 면이나 시간 면에서 많이 소요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 승인은 이제 일반 차량의 경우 1량 단위로 형식 승인을 마치고 시운전 할 때만 20량 단위로 시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할 것 같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사정 과정 첫 번째는 이제 행정적 개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형식 승인 진행 때마다 뭐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완료 통보, 진행 현황 이런 확인이 메일이나 유선상 담당자와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는데 출장도 좀 잦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원활하지 않고 좀 애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차제에 이렇게 전산화해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종료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하게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진행하는 담당자들도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선을 의견을 한번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절차서의 표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호 부분은 이제 KRS 규격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이 규격 충족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기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좀 표준화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합치성 검사나 형식 승인 시행하기 위해서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있는데 적용되는 동일 규격에 대해서 각 제조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여기서 조금씩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서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고속 차량, 현대 로테맨 차량의 고속 차량과 또는 전동차 차량과 또 다른 차량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제품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차종별로 시험을 다 해야 됩니다. 1년에 동일 제품을 4-5번 공인기관 시험을 합니다. 당연히 합치성 검사를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기능적인 시험을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만 1억이 넘는 제품을 버려가면서 그 공인기관 시험을 또 몇천만 원을 또 투입하고 그랬을 때 이게 국가적 낭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인기관 시험에 대한 그 유효성,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게 늘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부품 제작사 입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품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규정은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EN 스탠다드 따라가면서 EMC라든지 진동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더 강화되고 있는데 10년 전, 15년 전에 공급했던 제품은 그때의 법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면제가 되든지 좀 돼야 되는데 최근에 강화된 법으로 무조건 패스시키고 그러면 어차피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트 단위로 다시 시험을 해야 되고 한 세트 공급하는데 한 세트를 형식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제품이 동일하지만 일부 부품들이 단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사에서 기업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부품을 단종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른 브랜드의 동일한 또는 일부 변경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경과 중대하지 않은 변경의 그 신고 제도를 좀 도입한다면 중대한 변경인 경우는 당연히 뭐 파워가 바뀐다든지 출력의 뭐 부하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새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작은 소재 한두 개 바뀌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